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에서 유방암과 갑상선암 분야를 맡고 있는 정민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에서 같은 분야를 맡고 있는 차치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민성 교수님과 함께 유방암의 이모저모, 특히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방암 항암 치료 기간에 회를 먹으면 안 되나요? 네, 환자분들이 종종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신데요. 항암 치료 기간 동안에는 면역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날 음식을 드시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끝나고 면역이 다 회복한 뒤에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마 항암 치료 기간 동안에 회를 먹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유방암 환자는 회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인식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암 치료 끝난 이후에는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유방암의 치료가 다를 수 있나요? 질문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마다 암의 크기라든지 림프절 전이 여부와 같이 암이 진행되어 있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또한 유방암은 다양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암으로 환자마다 이 특성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성으로 호르몬 수용체 발현 여부를 둘 수 있는데, 유방암 세포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도 있고 없는 유방암도 있습니다. 유방암 세포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내분비 치료의 대상이 되고, 여기서 또 폐경 유무에 따라서 내분비 치료의 약물과 그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표적 수용체라 불리는 헐투의 과발현 여부도 중요한 특성인데요. 이는 표적 치료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유방암의 병기마다 치료가 다 다르고, 같은 병기의 유방암이라고 해도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어떤 경우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검사들을 좀 진행이 된 다음에 보통 알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상피내암 같은 연기암이나 크기가 0.5cm보다 작은 초기암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크기의 유방암은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거나 표적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 그걸 근거로 항암 치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 수술을 하면 유방 모양이 많이 달라지나요? 예, 아무래도 약간의 흉터는 남습니다만,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종양을 절제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이나 지방의 불필요한 절제는 줄입니다. 따라서 유방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만약에 종양을 제거 후에 빈 공간이 클 경우에는 주변 조직이나 보형물 등을 이용해서 결손된 부위를 복원하는 종양 성형 수술로 미용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방 전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가 원하면 피부와 유두를 남기고 암을 포함한 유방 조직 전체를 제거한 후에 동시에 뱃살이나 등살 등의 자가 조직이나 혹은 보형물을 이용해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유방 아래 주름으로 주로 절개해서 미용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진료실에서 직접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가슴 모양이 짝짝이인데 이게 유방암하고 연관이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정확히 대칭인 분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씩 짝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평상시에 유방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느 순간 봤을 때 이 짝짝이면은 혹시 내가 유방암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짝짝이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유방의 모양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아니면 또 만져지는 게 있는지 좀 자신의 유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비대칭인 것처럼 느껴지시거나
아니면은 머무리 뭐가 만져지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에서 겨드랑이 수술은 왜 해야 되나요? 네, 먼저 우리 몸의 순환에는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있는데, 유방의 림프순환은 대부분 겨드랑이 림프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목으로 가게 돼서 혈액과 섞여서 다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유방암이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되려면 겨드랑이를 거치게 되고요. 겨드랑이 림프절은 일종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나 없나는 유방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고 치료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전체 한 20-30%의 유방암 환자들은 재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먼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보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수술을 받고 보조 치료가 두려우셔서 보조 치료 시행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보조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치료 후에 정기적인 진찰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체중 관리가 일단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은 유방암 재발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또 오히려 반대로 살을 너무 많이 빼셔서 저체중일 경우에 또 유방암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적절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주로 섭취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영양은 높지 않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술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강도의 여러 가지 운동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좋겠고요. 유방암의 이런 운동들이 유방암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정민성 교수님과 함께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과 유방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